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사화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화는 이제 조선에서 이루는 네 가지 사화, 4대 사화의 이제 마지막 사화인데요. 사화들 중에서 제일 존재감이 없는 사화입니다. 그 이유는 살인의 화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애매해요. 진짜 한번 쫙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훈구파가 살인파를 탄압하기 맞나 싶을 정도로 살인이 화를 입었다고 보기엔 좀 많이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의사사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 일어났는데요. 근데 명종과는 그렇게 별 관계가 없어요. 명종이 뭐 이 의사사화에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체 이제 유명하죠. 문정왕과 주도를 했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배경. 자, 중종 말기에 중종이 이제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 장경왕후인데요. 하고 중종 사이에 인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자가 있는데, 근데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얼마 있어서 죽어요. 그래서 인종을 혼자 낳게 되고, 그 다음 중종의 그 다음 부인이 문정왕후인데요. 이제 문정왕후와 중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경원대군입니다. 후에 이제 명종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 문정왕후가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종이 버젓이 세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한테는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윤원로고요. 형이 윤원로, 동생이 윤원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종 말년에 중종이 문정왕후 경원대군을 신뢰하고 윤원형을 막 등용하고 중종이 말년에 얘들한테 힘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종 말년에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김한로인데, 이 사람이 그 인종하고 그 장인이었나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한로는 이제 인종의 보호자를 자처를 하게 되고, 김한로가 문정왕후 세력이 커지는 걸 이제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로가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공작 정치, 그 다음에 막 뭐만 하면 막 보복하고 되게 잔인하게 정치했거든요. 뭐만 하면 다 숙청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준비했냐면은 문정왕후 패비를 주도합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패비시켜버려야지 이 생각을 갖고 김한로가 작당 모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긴 하지만 김한로가 그 일로 이제 중종한테 버림받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한로의 뒤를 이어서 인종의 보호자가 된 사람은 윤임인데요. 같은 윤씨죠. 같은 가문 사람입니다. 육촌지간인가 뭐 그래요. 뭐가 됐든 간에 뭐 육촌이든 간에 뭐든 간에 지금 뭐 반대에 섰고 얘들 완전 정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윤씨라서 얘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윤임파는 대윤, 얘는 윤씨 형제 쪽은 소윤으로 불리게 되고, 이렇게 대윤과 소윤이 맞붙게 됩니다. 실록에 보면 대윤과 소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종조 때 대윤과 소윤이라고, 그러니까 세자의 편에 드는 그룹이 있고 경원대군의 편에 드는 그룹이 있는데 각각 대윤과 소윤이라 불린답니다 하면서 막 한데 중종이 웃기지도 않는 소리, 그런 해괴한 소리를 하다니,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대결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중종 말년에 문정왕후와 경원대군을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점점 권력을 키우게 됩니다. 득세를 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자 자리는 인종이 가지고 있었고, 윤임 쪽이 아직까지 명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죠. 얘들은 어떻게든 간에 인종을 죽이려 하거나 아니면 중종한테서 인종을
이제 세자 바꿔버리는 걸 노력을 했지만 중종이 가버려요. 중종이 죽어버리면서 인종이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되고 대우는 빤세하고 얘들은 끝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윤희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왕이 됐으니까 얘 다 죽여버리고 나의 세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인종은 너무 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종은 너무 약했습니다. 일단 너무 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효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교 사상에 되게 충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야하긴 한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번 불이 났어요. 그게 세자 동궁의 중종 때. 그래가지고 인종이 그 불길에 갇혀 있었는데 그 이제 아내가 빨리 나가요. 여기서 다 죽어요. 나가요. 그러니까 인종이 나가기 싫소. 내가 있어봤자 어머니는 나를 안 이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면 어머니께 불효하는 것이 될 것이오. 나 여기서 타 죽겠어. 하는데 그때 중종이 와가지고 세자는 어디 있냐? 세자야! 뭐 찾았대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인종이 내가 죽는 것이 어머니한테는 효가 되겠지만 아버지한테는 불효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인종이 나갔다고 해요. 물론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인종은 되게 착한 성품의 보유자였고 문종하고도 그걸 알았는지 인종한테 계속 압박을 줬습니다. 주상! 우리 가문은 살려주는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대요. 인종도 문종 쪽을 죽일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쪽을 너무 착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던 와중에 인종은 이렇게 어머니한테도 효도를 가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효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유교에서 죽으면은 3년상이라고 해가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상복 입고 고기 반찬 먹지 않고 슬퍼한다. 원래 이건데 원래는 그게 맞는데 솔직히 말해서 3년 동안 고기도 안 먹고 그 불편한 옷 입고 누워서 막 힘들잖아요. 그걸 아니까 세종도 그 유명한 세종도 좀 간소화해가지고 3년 동안 그러지 말고 대충 간소화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왕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되게 간단하게 해왔는데 인종은 FMC로 3년 동안 그 고기 반찬을 먹지 않고 옷 입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왕이 고기를 안 먹어. 야, 왕이 밥을 안 먹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들이 맨날 가서 하는 말이 고기 먹으세요, 밥 먹으세요 이거였어요. 고기 먹으시고 밥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탕약 같은 것도 좀 드시고 보약 드셔야지. 아니 세종대왕 엄청난 세종대왕께서도 이렇게 하지 말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종이 근데 아버지를 위해 얘를 다해야지. 아니 세종대왕 왜 달달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은 너무 효자여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갑니다. 유님을 비롯한 대운의 입장에 속이 타들어가죠. 큰일 났네 어떻게 되냐. 원래 인종이 그게 몸이 또 건강한 타입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니까 완전 몸에 무리가 온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님을 비롯한 대운이 진찰을 좀 받아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러 갔다 얘들이 만나러 갔는데 인종이 쾌행 하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님이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어이 데려와라 해가지고 진찰을 받아보니까 어이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요. 빨리 밥 드시고 약 드시고 해야 돼요 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몸 상태가 말이 아니잖아. 빨리 밥 드세요. 고기 드세요. 알겠어 하고 이제 먹었는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입맛이 없다. 고기 반찬도 이게 안 들어가고 맛이 없어. 약도 먹으면 다 토해내고 배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인종은 1년도 채 되지 않고 조선 역대 최단기 임금으로 8개월인가 그 정도 하고 결국은 알아붙게 되고 죽고 맙니다. 유님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되게 간호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은 이제 내 다음은 경원대군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원대군이 명종이 되게 됩니다. 망했죠. 대운 입장에서. 문정왕후는 드디어 기다리던 자기가 교도소를 꿈꾸던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한편 임종이 알아볼 때 문정왕은 뭐였냐면은 내가 직접 가서 임종을 만나야겠다. 내가 직접 뭘 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안돼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한편 유님은 이런 생각까지 했었대요. 한편 임종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떡하지? 지금 보니까 진짜 폐하께서 진짜 가실 것 같아. 얘들 처리 못했는데 가셔버리면 난 어쩌라고. 그래. 어차피 다음 왕이 경원대군 안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왕을 안 친다거나 뭐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님이. 근데 문정왕후가 그렇게 나섬으로써 유님이 많이 위축이 되게 되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경원대군은 되게 넘어가게 되버리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와! 우리 세상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대윤 측에서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대윤 측에서 이제 완벽히 대윤은 아니고 이제 유관 이런 사람인데 요 사람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먼저 윤원로를 탄핵을 한 겁니다. 왜 윤원로를 탄핵했냐면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문정왕후가 누나고 이렇게 동생 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좀 많이 그러니까 행동대장격이었어요. 얘 둘 형제는 되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윤원로는 살짝 막갑하고 막 그냥 주장하고 막 행동대장 이런 느낌이었고 윤원형은 살짝 책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대인들도 얘가 사실상의 수장 윤원로 얘만 해결되면 윤원형 얘는 알아서 그냥 기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윤원로를 먼저 칩니다. 얘들이 막 공격하니까 문정왕후도 어쩔 수 없이 일단 한 발 물러서요. 그래서 윤원로가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자극을 하게 됩니다. 소윤을. 사실 진짜 소윤의 리더는 요 윤원형이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꾀가 많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윤원형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문정왕후를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요. 그 끝에 소윤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개. 자, 화났죠 소윤이. 많이 화났습니다. 이것들이 알아서 길 것이지. 소윤이 많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복을 하냐면은 김유사화를 벤치마킹합니다. 김유사화가 어떻게 시작했죠? 그 중종이 밀지를 내리잖아요. 대신들한테 밀지를 내려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엔 문정왕후가 이제 대신들에게 밀지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윤파 대신들이 이제 밀지를 보게 되고 이게 이게 데뷔전의 뜻 이렇게 파악을 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소윤파 이기 정순붕 임백령 이런 사람들이 나섭니다. 이런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려 들어가가지고 상소를 올립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이런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면 대윤이니까. 그러니까 대윤일파를 탄핵을 하게 되죠. 다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걸 합니다. 깜짝 놀라서 갑자기 다시 다른 대신들은 당황스럽죠. 이게 뭐야? 보니까 왕후가 밀지를 내렸대.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밀지 내리고 할 때 얘들 측에서 야 저쪽 대관들 쟤들한테 좀 설득을 해봐. 우리 따라오라고 설득을 시켜. 이렇게 했는데 대관들이 설득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밀지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일은 정식 루트가 있잖아요. 나쁜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유님 걔들이 왕께서 나쁜 놈이라 하니까 나쁜 거겠죠. 근데 이것도 다 순리가 있는 법인데 왜냐면 이때는 문정왕후가 명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다 보니까
문정하고 수렴청정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정하고 이제 국사를 맡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정식 루트대로 승정호한테 교주를 내리고 그걸 이제 반포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되는 건데 밀지대는 이거는 너무 비정상적인 루트잖아요 하면서 이제 대관들하고 대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정호가 밀리잖아요. 논리로. 문정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얘들아 일단 유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유님 때문에 나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어. 진짜 걔들이 나 죽일까봐. 근데 유관 같은 애들 대신들은 전부 다 유님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믿고 정식 루트대로 가겠냐? 유관 걔들이 중간 손쓰레기 다 막힌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랑 명종 고립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었어. 대충 이런 식으로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요 문정왕후가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 똑똑한 대비로 유명한 그 인수 대비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역사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중국의 고사 그 다음에 조선 예전에 있었던 일 같은 것도 막 인용하고 되게 청산유수처럼 잘 말하는 거예요. 논리로 대신들이 밀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신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계속 아니 유관 걔네가 뭔 잘못인데 이해를 못하죠 대신들은. 그리고 밀지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도 납득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얘들 소윤의 이제 핵심 멤버들인데 이 중에서 정순붕 이 사람이 나섭니다. 소윤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쟤들이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는 이제 우리 소윤의 세상인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대윤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나서겠어. 그래서 나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순붕은 젊었을 시절에 조광조 그룹이었습니다. 조광조 그룹에서 젊은 시절에는 개혁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기무사고가 터지고 나서 좀 돌았죠 많이. 그러다가 이제 완전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돌아온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유관, 유님 얘들 나쁜 놈들이 맞고요. 밀지 내린 것도 이게 정당한 겁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유관은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유님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고 이거 유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정왕후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문정왕후 이거 봐라 이거 타지 않냐? 이제 얘들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신들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럴 대신들 반대가 점점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서 유님, 유관 이런 대윤들은 모조리 다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생도 많이 안 죽었어요. 누구 죽었냐면은 유님, 유관, 그 다음에 유인 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한 3-4명이 그 정도밖에 안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신들 중에서 이연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피해자 많이 줄이려고. 대충 뭐 이렇게 최대한 어떻게 줄여가지고 결국은 그 정도만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후 일단 의사사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유님을 비롯한 대윤의 이제 리더들이 죽으면서 의사사관 마무리가 되는데 이후가 좀 깁니다 이거. 일단은 이제 의사사관의 주력들은 상을 받았죠. 일단은 대표적인 게 윤원형. 엄청난 권력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오던 이기, 정순붕, 임백령 이런 사람들 엄청난 상을 받고 공신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중에서 정순붕이나 임백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있어도 죽고요. 이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행의 형입니다. 이행. 기묘사업회에 등장을 했었죠. 남곤과 함께했던 남곤, 신정, 이행, 이항 중에서
이행입니다. 이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나중에 남동 죽고 심정, 이항, 이행 이렇게 셋이서 권력을 잡는데 나중에 김한로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행의 형이고 그다음에 이행의 형인데 이기가 이제 젊었을 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나는 진짜 내 무술 실력 무예는 진짜 뛰어난데 우리 형이 이 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명장으로 손꼽히는 장군이었어요. 우리 형한테 가려져가지고 이 내 무예를 아무도 몰라봐줘. 근데 나 글도 진짜 잘 쓰거든.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는데 우리 동생이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것도 가려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행이 되게 시 같은 거 되게 잘 썼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이제 소윤 쪽을 라인 잘 타서 되게 크게 성공을 합니다.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그런 사람이고 한편 빠진 사람이 한 명 있죠. 저 사람이 왜 빠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윤원로입니다. 나도 분명 윤원형의 형으로서 행동 대장이었죠.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그 유관 예대에서 유배를 갔었습니다. 유배를 갔다가 이제 사건이 정리고 나서 다시 컴백을 했는데 웃긴 거야. 내가 다시 와봤더니 얘들이 다 먹고 있네? 자기 완전 왕따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내가 그 대군 시절에 나 덕분에 지금 대군께서 지금 세자되고 막 지금 왕위에 오르고 야 근데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켜? 윤원로가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윤원형에 비해서 좀 많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꾀가 좀 모자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윤원로가 좀 많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다녔대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굉장히 교활하고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윤원로가 이거 되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되게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형인 윤원로가 돌아왔을 때부터 윤원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자기 편을 끌어들여가지고 야 우리 형 좀 잘 감시했다가 만화 컨덕트 있을 때 확 보내버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윤원로한테 형님 하면서 이제 동네에 착한 이웃 주민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윤원로도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수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윤원로가 이랬어요. 윤원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어떤 말을 했느냐. 나는 한 명이다. 내 편에 서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겠어 나중에. 아니면은 지금의 왕, 그러니까 인종을 얘기할 때죠. 지금의 왕 인종은 너무 무능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나서는 이 정순붕 이런 애들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유관, 유님 이런 애들이 상을 받아야 돼. 대충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심지어 명성황후에 문정황후에 대한 뒷담도 했대요. 문정황후 우리 누님 오래 사셨으니까 곧 죽겠지. 대충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문정황후가 처음에는 걔 원래 그런 애야 대충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점점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배 차원에서 끝나긴 했는데 윤원형을 비롯해서 얘들이 점점 더 강한 처벌 요청을 하게 되죠. 특히 윤원형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종사를 위해 형님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윤원로에게 사약이 갑니다. 그래서 윤원로는 그렇게 사약을 먹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죠. 이것은 윤원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죠. 친족도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냉혹한 정치판이죠. 어쨌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요 이기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은 모두 윤원형 얘한테 다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을사사화가 끝나고 나서 을사사화에 살짝 쿠키 영상 같은 느낌으로 사건이 하나 더 터지는데 양지역 벽사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대윤의 리더인 그 뭐냐 유님을 죽여버렸어요 소윤이 지금. 하지만 유님이 죽었다고 대윤이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죠. 떨거지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소윤은 이제 대윤 청소에 들어가는데 얘도 잘못했고 하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윤원이 형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죽여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복수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양재역이라는 데에서 말 그대로 역입니다. 역. 그 당시 이동수단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말 갈아타는 역이었어요. 그 양재역에서 벽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이걸 정원강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합니다. 이 사람이 떼고 보인다 이런 그림 하고 떼고 오는데 이게 뭔 그림이냐면은 대충 뭐 그런 거예요. 유님들이 옳고 뭐 윤원형 이런 간신들이고 문정왕후 이런 사람들 여자가 막 고요 잡고 있는 이런 이 생각을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보통 이런 거 있으면은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벽서다 보니까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처벌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태워버립니다. 이런 거 발견하면은. 근데 이거 정각은 그날 떼가지고 들고 와요. 이런 게 있네요 하고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관들 사이에서도 이거 정각이 자기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앵번이나 하고 들고 떼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웃긴 게 이걸 소윤이 어떻게 써먹냐면은 이 글 누가 썼는지 하나 이게 아니라 이 글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그 의사사화 때 그 대윤 일파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글이 써진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인정을 베풀었어. 그때 싹을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온 거야 라고 좀 이상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놈, 그 다음에 대윤의 떨거지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쓸어버립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그 이현적 최대한 의사사화의 확대를 막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대윤도 소윤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특이해요. 되게 분명 유관을 비롯한 대윤들하고 더 친했거든요. 친하긴 했는데 대윤은 아니었습니다. 경원대군이 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나, 대왕대비께서 해야 되나? 아니 무슨 소리, 왕의 어머니가 한 게 맞다, 근데 문정왕후가 한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윤 편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소윤은 이 양반 뭐야 사연줄만 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의사사화 터졌을 때는 그 대윤 막 보호하려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좀 좀 특이한 처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소윤의 입장에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유배를 갑니다. 어쨌든 유배를 가게 되고 이외에도 되게 여러 대신들하고 말 안 듣는 놈들, 대윤이랑 친했던 애들 싸잡아서 다 유배 보내고 죽여버리고 막 합니다. 이게 의사사화보다 더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의사사화가 메인이긴 한데 의사사화보다 이때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사화라고 해가지고 정미사화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의사사화의 후키 영상 같은 격이어가지고 그렇게 다뤄지진 않지만 어쨌든간 이때 더 많이 죽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정원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짓자면은 저 사람은 나중에 또 이용윤이었나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옥사 사건이 한 번 더 열려요. 그때 이제 그 사건 담당자가 이제 이기였는데 이기가 조사하고 나서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걔네들이 나중에는 뭐 좋은 날들이 열려서 뭐 다 해결될 거야, 뭐 소윤 이런 애들 다 떨어져 나가겠지 대충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래서 이기가 그 사건 담당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기가 그 사건에 이제 헛소리 한 죄,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한 죄로 촬영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정우가 옆에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이상한 얘기 했던 죄로 끝날 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 할 때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애들이 소유는 다 쫓겨나는데 이게 사실상 영모성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줄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영모죄 관련된 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는 바람에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헛소리하는 중에서 영모죄로 가버리면서 사람이 엄청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명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여러 개 생겼는데 대표적인 별명이 독침이죠. 독침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원각이 말 타고 가다가 실수 떨어졌는데 그 말이 정원각 그걸 밟아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 말 진짜 정의로운 말이다. 의마네. 의마. 정의로운 말이다 하면서 되게 말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원형은 참고로 윤원형 같은 경우에 이후에도 이제 쭉 잘 나갔고요. 문정왕후가 죽기 전까지는 윤원형, 문정왕후 쭉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문정왕후 죽고 나서 삐걱대는데 뭐 그 얘기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네 번의 사화 중 마지막 사화, 의사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